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2월 21일 개정 후에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세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의무를 면제했었습니다. 개정 조문과 관련된 부칙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전에 2020년 12월 21일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을 말하는 겁니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2020년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면제할 수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조문을 신설해서 조금 더 납세자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108조의 5 1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납세의무 면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세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때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특법 2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 5 사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보면 납세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2항부터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의 내용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사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을 보시면 공급대가를 판단을 할 때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단순히 합산하지 말고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 지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보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단순히 합산하시는 게 아니고 12개월로 환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1월에 개업을 하셔서 11월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00만 원이 나왔고요. 12월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단순히 합하시게 되면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해당 1000만 원의 경우에는 2개월 동안의 매출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하신 다음에 곱하기 12를 하면 6천만 원이라는 공급대가의 12개월 환산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은 4,8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납세 의무 면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 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 폐업일 및 과세 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호를 보시면
제5조 사항 각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역시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항 각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살펴보시면 사항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간이과세 제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1년 동안에 일반과세자를 잘 유지했는데 그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서 4,800만 원 미만이어서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변경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남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또 반대의 케이스라고 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요. 1년 동안에 간이과세자로 잘 유지를 했지만 매출액이 증가해서 4,80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6개월을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해, 이쪽의 해를 말하겠죠. 네, 두 번째 변경되는 해입니다.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요 간이과세자에 관한 기간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사례를 보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변경된 해에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간인데요. 이 6개월의 매출액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6개월 단순히 합을 내시면 안 되고요. 이 6개월의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를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62조 부가가치세 62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혹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된 조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조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4,800만 원입니다. 개정 예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2020년에는 4,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에는 다음 해에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게 2항인데요. 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만약에 여기 2019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면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1년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1년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6개월짜리로 앞서 본 것처럼 기간이 잘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12개월 환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러분께 해당 조문을 어차피 보셨으니까 조금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었던 거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제62조 1항과 2항이 같이 일어나는 케이스인데요. 간이과세자를 두 개의 사업장을 내게 되는 경우 A 사업장도 간이과세자를 유지를 1년 6개월을 할 수가 있고
비사업장의 경우에도 간이가세자를 1년 6개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거래처에서 이게 지금 1항인데요. 저희 거래처 A라고 하는 거래처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간이가세자로 2019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 예정이었고요. 마지막 6개월만 이제 간이 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장에서 지방에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내시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 신규 사업자를 내시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1항의 조문만 생각을 하고 A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에 있는 B 사업장도 일반 과세자로 같이 바뀔 거란 생각을 했는데요. 이 2항에 대한 2항이 있기 때문에 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하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B의 사업장은 2020년도 내내 간이가세자가 변경되지 않고 1년을 유지한 다음에 6개월을 더 유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간이가세자로 변경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2항의 조문에 의하자면 2항에 있기 때문에 2항의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A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유지를 1년 6개월을 1년 하고 6개월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B 사업장이 그 다음 해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을 내는 경우에는 간이를 낸 경우에는 또 B 사업장도 A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요 지금 해당되는 기간을 보시면 2020년도와 그다음 2021년도 상반기에는 일반 과세자 이 중에서 보시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는 일반 과세자를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간이 과세자를 내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